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삼성전자 주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20만원 간다, 15만원 간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이 영상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려는 건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AI 시대에 전 세계 권력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눈치를 보고 있어요. AI 시대의 심장을 쥔 나라가 나타났거든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영상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건 이미 벌어진 전쟁이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판이 짜여 있었구나. 시작합니다. AI 혁명이 터진 게 2022년 11월이에요. 챗GPT가 세상에 나온 날이죠. 그때부터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AI 한다. AI 없으면 죽는다.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AI가 뭘로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다들 소프트웨어만 봐요. 챗GPT가 얼마나 똑똑해졌네,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네, 이런 것만 보는데 그 밑에 깔린 하드웨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전쟁은 거기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AI는 계산의 전쟁이 아니에요. 기억의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걸 기억해야 해요. 사람으로 치면 뇌에 정보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엔비디아 아시죠? 젠슨 황이 이끄는 그 회사요. AI 반도체의 황제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있어요. AI 가속기라는 건데 이게 AI의 두뇌 역할을 해요. 근데 두뇌만 있으면 뭐해요? 심장이 없으면 두뇌도 못 돌아가거든요. GPU 옆에 딱 붙어서 정보를 쏴주는 게 있어요. HBM이라고 해요. 고대 역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예요. 이게 AI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피를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을 누가 만드느냐? 전 세계에서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의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을 다 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한국이에요. AI 시대의 심장을 만드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솔직히 이것만 해도 미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뭘 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완전히 돌아버린 선택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HBM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층에 로비가 있고 그 위로 12층, 16층 이렇게 방이 쌓여 있는 구조예요. 1층 로비를 베이스 다이라고 부르고 위에 쌓이는 방들이 다 메모리 칩이에요. 디램이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겠죠?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1층 로비를 대만 TSMC한테 맡겼어요. 세계 1위 파운드리 위탁 생산 회사죠. 거기서 12나노 공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 쌓는 디램은 1B 공정, 5세대 10나노급이에요. 마이크론도 비슷하게 1B 공정 디램 쓰고 있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뭘 했냐면요. 1층 로비를 자기네 파운드리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12나노가 아니라 4나노로 만들었어요. 잠깐, 이게 뭔 소리냐면요. TSMC가 쓰는 12나노보다 3세대나 앞선 공정이에요. 거기다 위에 쌓는 디램도 1B가 아니라 1C를 썼어요. 6세대 공정.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거예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좋은 거 쓰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성능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안 남아요. 4나노 공정이 12나노보다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에요. 거기다 1C 디램은 1B보다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요.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율이 뭐냐면요. 10개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양품으로 나오느냐, 그게 수율이거든요. 업계 얘기 들어보면요. SK하이닉스 HBM사 수율이 70% 가까이 나온다고 해요. 10개 만들면 7개가 쓸만하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한때 3040%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10개 만들면 서너 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싼 재료 쓰고 수율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길을 갔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업계 사람들 다 그랬어요. 삼성 미쳤다고. 돈 버린다고. 수율 안 나오는 것 뻔한데 왜 저러냐고. 이건 정상적인 기업 판단이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새 베팅을 했다고요. 돈 안 되는 거 알면서, 수율 안 나오는 거 알면서 기술력에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베팅을 한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가 바보라서? 그럴 리가 없죠. 삼성전자는 뭔가를 본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못 본 걸 본 거예요. 엔비디아가 HBM 공급사들한테 요구하는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HBM사를 만들 때 엔비디아가 뭐라고 했냐면요. 베이스 다이 속도를 핀당 10gbs로 맞춰달라고 했어요. 국제 반도체 표준화기구 JEDC에서 정한 표준이 8이었거든요. 엔비디아가 표준보다 높은 걸 요구한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10 맞췄어요. 마이크론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었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처음부터 오버스펙으로 갔어요. 4나노 베이스 다이를 쓰면 10은 기본이고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버스펙이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터져요. 엔비디아가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요. 미안한데 10 가지고 안 되겠다. 11로 올려.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또 바꿨어요. 13까지 올려달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SK 하이닉스 설계팀 멘붕 온 거예요. 10에 맞춰서 설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11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 다이를 다시 설계해야 해요. 근데 SK 하이닉스 베이스 다이는 어디서 만들어요? TSMC요. TSMC한테 다시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TSMC가 지금 한가해요? 엔비디아 GPU도 만들어야 하고 애플 칩도 만들어야 하고 전 세계 주문이 밀려 있어요. 5나노 이하 공정은 가동률 포화 상태라서 원하는 만큼 물량 못 뽑는다고 고객들한테 통보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베이스 다이 재설계해서 TSMC한테 넘겨도 언제 만들어줄지 모르는 거예요. 마이크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처음부터 4나노로 오버스펙을 잡았잖아요. 엔비디아가 11로 올리든 13으로 올리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베이스 다이를 자기네 파운드리에서 만드니까 TSMC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스펙 바뀌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아파트 비유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1층 로비를 남한테 맡긴 거예요. 집주인이 고치고 싶어도 시공사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인 거죠. 삼성은요? 1층부터 꼭대기까지 자기 집이에요. 고치고 싶으면 바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삼성전자 HBM사가 내부 테스트에서 11.7을 찍었어요. 엔비디아가 11 달라고 했는데 11.7이에요. 넘은 거예요. 그냥 넘은 게 아니라 여유있게 넘은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들었을 때 소름 돋았어요. 그 미친 선택이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어떤 보도에서는 엔비디아 내부 평가에서 삼성이 최고점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미래를 먼저 산 회사였던 거예요. 남들이 현재에 맞춰서 설계할 때 삼성은 미래에 맞춰서 설계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스펙을 올릴 거라는 걸, 아니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운이라는 게 뭐예요? 준비된 자한테 오는 거잖아요. 업계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삼성이 미쳤다고 욕했던 사람들 지금 뭐 하냐고요. 입 닫고 있대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왜 세계가 삼성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HBM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는데 왜 유독 삼성이냐는 거죠. 젠슨 황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공개석상에서 삼성을 응원한다고 했어요. 엔비디아 CEO가요. AI 반도체 황제가 한국 회사를 응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 구조를 보면요.
TSMC랑 SK 하이닉스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TSMC가 GPU를 만들고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어서 이 둘을 패키징해서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 조합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TSMC 파운드리 점유율이 70%가 넘어요. SK 하이닉스 HBM 점유율도 57%예요. 이 둘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도 의리되는 거예요. 실제로 TSMC가 갑질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격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야 하고 물량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젠슨 황 정도 되는 사람도 TSMC 앞에서는 의리예요. 세계 AI 황제가 대만 회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 하이닉스 독점을 견제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나 있겠어요. 메모리만 하는 회사로는 안 돼요.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로도 안 돼요. 패키징만 하는 회사로도 안 돼요.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해요. 세계에서 그런 회사가 몇 군데냐면요. 하나예요. 딱 하나. 인텔이요? 파운드리 말아먹었어요. 지금 구조조정 중이에요. TSMC요? 메모리 안 해요. 애초에 사업 영역이 달라요. 마이크론이요? 메모리만 해요. 파운드리 없어요. 삼성만 3개가 다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메모리, 최첨단 파운드리, 최첨단 패키징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AI 턴키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한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친 거냐면요. 미국이 반도체 패권 되찾겠다고 난리잖아요. 인텔 살리겠다고 수십조 퍼붓고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인텔은 메모리가 없어요. 파운드리도 TSMC한테 턱도 없이 밀리고요. 미국이 돈으로 안 되는 걸 한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황이 삼성을 응원하는 거예요. TSMC 하이닉스 독점을 깨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삼성이니까요. 지금 SK 하이닉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TSMC한테 매달리고 있어요. 스펙 바뀌면 재설계해서 TSMC한테 넘겨야 하는데 TSMC가 언제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삼성은요? 이미 끝나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세계가 삼성한테 매달리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한국 회사한테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언제 숫자로 드러나느냐? 2026년이에요. 2026년은 예측의 해가 아니에요. 그동안 쌓인 선택들이 결과로 찍히는 해예요. 2026년 2월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HBM사 양산을 시작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에 들어갈 HBM사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마이크론은 2분기, 2달 정도 뒤에 시작해요. 한국 반도체 투톱이 세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끄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냐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40조에서 150조까지 나와요. 거의 4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기업 최대 실적이에요. 과거 슈퍼사이클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HBM사 가격도 장난 아니에요. HBM3가 300달러대였거든요. HBM4는 500달러 중반이에요. 50% 넘게 비싸진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데 물량도 늘어나요. 이중으로 실적이 뛰는 구조예요. 2026년에 전체 상장사 이익 중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한국 경제의 절반을 두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반도체 호황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AI 시대에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전 세계가 AI 한다고 난리인데 그 AI를 돌리는 심장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리할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20만원 가냐 마냐? 솔직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 시대에 전 세계 권력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그 지도 한가운데 누가 서 있냐는 거예요. AI의 두뇌는 엔비디아가 만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두뇌를 돌리는 심장은요? 한국이 만들어요. 삼성이 만들고 하이닉스가 만들어요. 심장 없으면 두뇌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세계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3개를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딱 하나, 대한민국이에요. 인텔은 망해가고 있고 TSMC는 메모리가 없고 마이크론은 파운드리가 없어요. 미국이 수십조 퍼부어도 안 되는 걸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TSMC가 갑질을 해요. 엔비디아도 의리되는 판이에요. 근데 그 판을 깰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삼성이에요. 세계가 삼성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건 주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가 체급 이야기예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변방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선진국들 눈치 보면서 따라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IMF 때 망한다고 했고, 중국한테 추월당한다고 했고, 일본 못 이긴다고 했어요. 지금은요? AI라는 가장 큰 전쟁터에서 심장을 쥔 나라가 됐어요.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판이 짜여 있었던 거예요. 삼성이 그 미친 선택을 했을 때, 업계에서 다 비웃었을 때, 이미 승부는 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2026년에 숫자가 찍혀요. 그 숫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아니에요.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디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좌표예요. 그 좌표요. 주인공 자리예요.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이 뭘 해냈는지를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주변에 알려주세요. 우리가 뭘 해낸 건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